자, 대담한 대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네. 자,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그 추경에 네네네.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네네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일 예.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기권하셨군요. 추경에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예. 당연하게 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그 특활비가 이제 나중에 그 포함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실 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예.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좀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 고민하다가 뭐 기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특갈비를 넣은 겁니까? 지금 의견 그 민주당이 추경 안에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이 특갈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부대 의견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당일 이제 예. 본회의가 오후 2시 원래 예정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오후 4시 또 5시 반, 7시, 8시 40분 이 계속 공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2시인가 4시 할 때는 국힘 의원들도 다 그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때 안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안 들어갔고 알고 보니까 이제 예결위에서 갑자기 그 특활비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 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럼 뭐 이게 지금 뭐 계속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특활비 문제를 삼아 놓고 그 특활비를 네네. 41억인가요? 그걸 배정을 해버리면 이게 민주당이 좀 자가당착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뭐 법사위 네. 의원님들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고 네. 그래서 진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부대 조건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 집행하는 부대 조건을 뭐 다른 고육지책을 이렇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특활비를 부활시킨 건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어떤 게 작동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대통령실 특활비 같이. 부분이 이제 새 정부 출범 후에 아하.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 국힘 쪽에 그 검찰비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을 맞춘 게 아닌가 좀 추측하는 예,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점이 또 우려가 되는 겁니까? 이게 검찰의 특활비가 배정됐다는 거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부대 조건이 달긴 했지만 물론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개혁 입법을 네.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아하. 이제 좀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좀 이렇게 해서 빨리 하고 돈 줄게 이런 겁니까? 뭐 그걸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예. 검찰개혁 입법 완료되더라도 예. 그 유예 기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부칙이 뭐 1년 돼 있는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유예 네. 기간을. 그러면 그 사이 그러면 검찰 그 특활비가 실제로 집행이 된다는 건데 원래 예전에는 80억 을 갖다가 그렇죠. 삭감했는데 이번에 40억 절반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부대 이제 복용 공성 받는데 예. 6개였는데 지금은 2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더라도 2배 하더라도 예. 40이 아니라 더 하더라도 더 더 적게 줄였어야 되네. 줄여야 맞는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그 법사위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했을 때 제대로 된 영수증 하나도 제치 못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도 전혀 안 했고 옛날에 예. 뭐 생일 케이크라든지 뭐 선물로 이런 걸로 주고 이런 걸로. 이게 남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 삭감이 됐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갑자기 툭 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 황운하 의원께서 네. 반대 토론을 했고 예. 뭐 최종적으로 반대 표결하기 어려웠던 게 또 전체 그 전체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안 그 규모에서는 아주 뭐 큰 규모는 아니고 예. 또 추경이 시급히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고심 끝에 저는 뭐 기권을 그럼에도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대 의견이 들어갔던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예,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쓰지 않고 그런 뭐 나중에 쓰겠다. 예, 비판이 없다 그러면 부대 의견 없이 그냥 그렇죠. 통과됐을 수도 있겠죠. 비슷한 맥락인데 민정수석이 사실 오광수 전 변호사, 네네. 오광수 변호사죠. 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계속 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 오광수가 대구지검장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친윤으로 불리는 이런 분들이 좀 요직에 간다. 특수통 검사 요직에 간다. 네네네. 이 부분들 좀 반발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네. 해도 검찰
독재 정권의 폐해를 네. 온몸으로 좀 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 정부에서는 좀 다른 인사가 이런 네. 시기를 좀 바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워낙 이제 사법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시기 때문에 네. 그런 뭐 특수통 검사를 뭐 이렇게 참모로 이렇게 인사한 거에 대해서 다 뭐 배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좀 또 저희가 그런 우려나 이제 목소리를 내야 당사자들도 좀 더 조심하고 네. 검찰 개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좀 그런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에서 경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도 하고 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권 조정, 이 검찰 개혁 네네네. 이게 사실은 진행이 되면서 그 수사권이나 이런 걸 내려놓기 싫을 것 같은데 장애물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지 않죠.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감시하고 네. 검찰 개혁 큰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거는 뭐 질문이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 민정수석에 저렇게 검찰 출신들을 꼭 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뭐 아닌 사람도 있긴 있었죠. 조국 전 장관 지금 있긴 한데 근데 아마 그게 좀 그 조직을 알고 이렇게 손질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또 뭐 예. 그래도 법무부에 또 계셨으니까 좀 저는 뭐 중간에서 보셨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제가 뭐 검찰 출신은 네. 뭐 아닙니다만은 검찰 출신이 뭐 유능하고 뭐 그런 네. 면이 있긴 하죠. 또 빠른 판단력, 그렇죠. 또 뭐 그런 점에서는 참모로서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끼쳐왔던 좀 해악들, 네. 그 남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경계를 하면서 손맞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네네. 하면서 모든 게 지금 나라가 이래 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고를 던지는 네네네네.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거는 조국혁신당 제일 앞에서 원하는 예, 거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저희 뭐 작년 총선에서 예. 가장 뭐 이게 강력하게 그 목소리를 내고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았었죠. 예. 지금 검찰 개혁이 좀 속도전을 낼 수 있냐 이 부분인데 대통령실하고 법무부가 이제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속도가 좀 잘 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뭐 얼개는 그 추석쯤에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개혁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네. 내정자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대통령실에서 사법 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통령실이나 다른 분들에서 약간 이제 완곡한 표현을 뭐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유력한 두 명의 여당 그 당권 주자분들께서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 두 분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조만간 검찰 개혁 입법이 통과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추석 전에 검찰 개혁 가능합니까? 뭐 그건 이제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하면 이게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내일이죠. 내일 예. 이제 그 법사위에서 아하. 검찰 관련 개혁 관련법 공청회도 예. 이제 시작이 되고요. 뭐 이거는 진짜 국회에서 의지만 가지고 네. 통과를 시키면 이제는 거부권을 뭐 우려할 염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과만 되면 뭐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네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네네. 완료는 예. 완료는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중간에 뭐 한동훈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시행령으로 바꾸고 네네. 뭐 이런 일들이 장난질을 많이 쳤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큰 틀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면
이제 마무리를 맞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맞습니다. 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논의도 많이 됐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오랫동안 논의되고 이야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뭐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네. 오래 전부터 그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다만 이제 좀 주저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 네. 국민적 공감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아주 적게 돼 버린 거죠. 네. 예. 결정타는 사실 저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한 거 포기했을 아, 때 예, 예. 그때가 아주 그냥 네네. 방점을 찍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카운터 펀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모든 거의 대다수 국민이 야, 이 검찰 놔두면 안 네, 되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했다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패했다고 보면 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 당시는 국회 지형이 좀 달랐고요. 또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말 공감대 형성됐다고 보기 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세력들도 그걸 과감하게 좀 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이 완벽하다고 이제 약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 그리고 시행 과정에 충분히 보완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 구성하자고 민주당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네네. 이건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 오남용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네.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하고 네, 또 그 지지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주 좀 정말 모지게 네. 이렇게 수사하는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다. 예. 또 윤석열 검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 당시부터 뭐 원전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오남용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저희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님께서도 뭐 함께 하시는 걸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법명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입니까? 예, 진상 규명 및 그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사안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대통령 있을 때까지. 와, 이것도 그럼 특검에 거의 준하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래서 검찰 개혁 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 5법이다. 검찰개혁5법이다. 예. 자, 뭐 윤석열 얘기 좀 해보면 내란 특검이 지금 윤석열 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상황이고 내일 실질 심사가 네네. 지금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부분보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변호인단한테 네네. 왜 영장을 유출했냐 예, 이 예. 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정 처리하겠다.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은 특검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왜냐하니까 좀 부분입니까? 전에 보면은 예. 영장 청구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예.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다들 그를 검찰을 의심을 했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냈다고 생각하죠. 예, 통상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낸 걸 의심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한 걸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 특검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네. 그런 이 회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특검이 또 이 고질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아하. 먼저 이제 선을 끊는 의미에서 그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언론을 지금 뭐 다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언론 대응을 조은석 특검이 좀 선제적으로 하고 네네. 잘한다는 이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노련합니까? 예, 노련한 예. 겁니까? 예, 아주 예. 노련하고 아주 정말 고차원적인 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은 어떠냐면 뭐 이게 사실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검찰하는 수사기관하고 네. 변호인 피고인하고 예. 피의자하고 이렇게 다투는데 예. 계속 끌려가는 모양새거든요. 윤석열이 그렇죠, 특검에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예. 믿고 의지할 거는 자기들 지지자들 그러니까요. 또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 말고는 지금 믿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하. 그걸 이제 조은석 특검이 잘 알고 있기 알기 때문에, 때문에. 그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하. 흐름을 예, 예. 쫙쫙 예, 예, 끊어버리는데 그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게 강희구 네, 전 네. 부소실장 예, 예, 예.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네, 차장. 네, 네, 이 사람들 회유됐던 것도 보도가 지금 좀 네, 됐어요. 네, 네, 네. 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뭐 일각에서는 예. 영장 청구서를 입수하면 윤석열 예. 측에서 그걸 또 흘려가지고 네. 여론전을 할 것이다라는 걸 더 미리 예상을 하고 존속 특검보고 약간 기회를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게 이제 참고인 위해 우려란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우리 뭐 이 박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고약하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좀 노렸다는 좀 약간 그런 덫을 파놓고 네네네네. 거기 지금 좀 제가 이런 걸 표현은 그렇지만 윤석열 측이 다 빠져드는 모양새라고 봐도 되는 되게 겁니까? 지금 평정심을 잃었다고 예. 보시겠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는 그 예, 예.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눈빛이 초점을 잃지 않습니까? 아하. 약간 평정심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구속영장은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인데 지금 사실은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가 증거인멸 우려랑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참고인 위에 우려는 사실 영장 뭐 심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좀 그런 참고인 있는 사건도 예, 드물고. 드물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은 그 부분 이미 많이 증거가 확보됐을 수가 있거든 네. 수사 과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위에 우려가 법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하게 볼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금 김성훈 같은 사람이 지금 변호인들이 이제 있을 때는 네. 얘기를 하지 않다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나가자마자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또 그 보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측은 그럴 리 없다. 김성훈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또 재반박 보도가 있긴 한데 뭐 예. 윤석열이 뭐 파면되기 전에는 네. 뭐 김성훈도 이제 뭐 그 충성을 했겠지만 네. 이미 건떨어진 연이지 않습니까? 김성훈 입장에서도 그 자기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걸 잘 네. 알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제는 서로 생존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지금 보면 이 내란 특검 지금 상황 보면 뭐 강희구, 김성훈 최측근들도 지금 말을 바꾸고 있고 네. 또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조사 길게 받고 각자 와가지고 지금 사는 길을 뭐 찾고 있는 거죠. 그 이래 되면 내란 특검에서 좀 더 깊숙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예, 예. 어떤 게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외환 네, 외환 혐의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제 아직 뭐 수사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노상훈도 이제 뭐 네. 다시 영장이 추가, 예. 발부가 다시 돼가지고 이제 구속기간 연장이 됐는데 노상원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다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알고는 그 있습니다. 유력한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예. 자, 내란 특검은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나 지금 최상병 특검 진행상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처음부터도 그 세 개 특검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 16개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보다는 좀 아직 수사 속도는 느리지만 그 특검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만간 네. 가시적인 뭐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가지 간 것 같아요. 삼부토건 좀 네네네. 나간 것 같고 네네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거 두 가지.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원희룡 또 전 장관 두 개 다 예, 출국 금지도 되니까 출국 되고 금지까지 됐던 거 봤을 때는 김성교 예. 국민의힘 의원도 현역 의원을 또 출국 예, 금지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국 금지 이제 거기 계셨으니까 예. 출국 금지 시키 일반인 물어봐요. 출국 금지가 무슨 의미냐? 그 혹시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려고 저러냐? 이런 질문들 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출국 금지는 일단 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 이제 네. 외국 나가버리면 네. 범죄 수사가 공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게 대표적인 게 예. 박근혜 때 당시 조현천 아닌가요? 예, 그때 그 기무사령관. 저기 개업 모의 그 문건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귀국을 했어요. 네. 귀국했는데 결국에는 처벌이 허지부지 돼버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도, 2부, 300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범죄 수사 받을 때 예. 1도 무조건 도망가라. 2부 두 번째 부인해라. 그러다 안 되면은 300 백스라 이런 말 그런 법은 그런 네. 이야기가 예. 그러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 거는 범죄에 아주 중대한 혐의성은 있고 이 사람이 갔을 때는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 보는 것처럼 정말 좀 더 밝혀내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출국 금지는 뭐 범죄 혐의 상당성이 아주 뭐 많이 소명됐다고 하기 전이라도 예, 그전 일단은 단계. 뭐 초기 범죄 수사 단서에 있더라도 가능한 것이 출국 금지입니다. 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증거 수집을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뭐 나중에 영장 청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래도 이런 큰 사건에 있어서는 네. 출국 금지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들이 많이 그렇죠. 좀 수집이 돼 또 있다고.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 유령 예. 장관이 김성규 현역 의원입니다. 네네. 저런 사람들을 출국 금지시킨다는 거는 네네네. 그냥 시키기는 어려워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그냥 시켰을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뭐 많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부 토건을 저렇게 제일 먼저 하고 또 관계자들 출국 금지 시킨다. 삼부 토건을 왜 먼저 시작했을까요? 일부 뭐 유튜브 예. 보도에 하면은 일부 유튜브 보도요? 예, 예. 삼부 토건이 예. 그 김건희 씨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네. 여러 가지 가장 초기 단계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네. 많은 뭐 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아서 지난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네.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걸로도 좀 많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살건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좀 조사가 된다면 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잖아요. 김건희 네네. 소환이 언제쯤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이제 참고인이나 네. 그 주위를 이렇게 먼저 다 단단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이제 영장 청구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소환 조사부터 하면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최혜병 특 우리 특검 얘기 다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데 최혜병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김계한 전 사령관 지금 네. 조사를 했다고 하고 또 이게 맞는 보도인지 몰라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 부인하고 또 연관성이 또 김건희 쪽 연관성이 있다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예. 워낙 그분께서 지난 정부에서 실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 질문은 좀 그렇긴 한데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예. 이 세 특검에 공통된 인물이 한 명이 보여요. 이거 참.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무서웠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이제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도망 염려도 있다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서 이건 참 이것도 처음 봤거든요. 법경식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도주 우려 있다 이렇게 특검에서 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마 출국 금지는 돼 있었기 때문에 어디 뭐 외국에 도망은 못 나갈 것이고요. 예. 뭐 어떤 소환 불응하고 종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두 번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의 위해 우려 관련자들 진술을 압박할 좀 그런 가능성 그 부분을 법관이 가장 중요한 그 구속 사유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국정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어떤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지난번처럼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할 거다. 직접 또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이제. 네. 예. 본인도 좀 자기의 운명을 좀 알고 받아들이. 최근에 조사받고 나올 상황인가요? 때 찍힌 그 사진 한 장에서 그게 모든 걸 다 뭐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누구보다 예. 더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해본 사람이니까. 예. 자기 죄를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죄를 알렸다. 예. 이렇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이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포자기하고 예. 체념했고 이미 뭐 체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입니까? 100% 뭐 99.999 정도. 아, 90%, 99.999%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걸 구속 안 시키면 안 된다. 예. 당연히 구속되고 또 그 모습이 전 보기가 싫습니다. 내란 사건이 일어났고 예. 그 주요 종사자들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반바지 입고 삐삐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사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은 될 걸 생각을 하고요. 구속한 예. 이후에 저는 내란 재판이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제대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 좀 가서 취재하고 이 정도인데 네. 저는 내란 재판을 대해서 네. 중계 방송을 하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전 국민이 내란 사건의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이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검찰은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연 방송을 우리가 다 그때 보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계 방송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다 방송을 통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제가 한 2달 발의를 했거든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6개월이라는 이제 형사법의 1심 최장 기간을 뒀는데 그거는 6개월 후에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6개월 안에 재판 하라는 거 마무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그런 건데 이제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를 천천히 느그장창 하고 공개도 안 해주고 그 일주일에 이러면 안 한 번이 되죠.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거죠. 다 5일 하겠습니다. 5일. 예. 5일 해야죠. 계속 예, 불러야죠. 예, 그죠. 계속 불러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국민들한테 예, 그게 예. 국민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뭐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홍보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전혀. 참 아니, 그렇다고 그 재판부에 뭐 예. 다른 사건이 배당되는 것도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예, 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빨리 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안 아닙니까? 그래도 그 뭐 구속 취소 결정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네. 그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다 언론을 통해서 중계 방송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 부분 적극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차규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